HSP의 마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햇살을 띄우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전에 이제 공유했었던 글들 일부에서 우리 여성 고객들, 특히나 필라테스에 나오시는 주 고객분들께서는 대부분 감각이 선명하신 분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오늘 라이브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딱 이 계절이에요. 11월 달부터 12월 달 말까지 되게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요. 더 이제 이어지면 2월 초까지도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와서 보셔도 소리가 안 나서요. 큰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이 좀 울리는 요즘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알람이 울려도 우리는 막 몸이 이전처럼 뭔가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되는 것들은 좀 드물게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셔요? 막 잘 일어나지나요? 아니면 5분만 더,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라는 느낌을 느끼실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난 좀 더 잘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요런 생각들을 저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름이나 가을 뭐 이런 때보단 이런 시기보단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겨울이 되다 보니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막 물씬 드는 요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났을 때 우리가 딱 먼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목 건조해. 목이 건조해. 코가 말랐어. 추워. 이러거든요. 대부분 이제 뭐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고 자시면 따뜻하긴 한데, 아우, 일어나기 싫어.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느끼실 거고. 지금은 이제 완전 여름에 우리 그 더웠던 그 시기를 잘 못 느낄 만큼 날이 확 추워진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는 거의 영하에 체감하듯이 서울은 되게 추웠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제보다는 좀 따뜻하긴 한데 그래도 좀 추운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좀 짧아지고 차가운 공기가 막 오는 환절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요즘인데요. 어찌되었든 이 계절이 바뀌기 시작할 때, 특히나 계절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내가 겨울로 들어섰을 때 무기력감이랑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느끼는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몸의 호르몬 생체 리듬에 따라서 당연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감각적으로 민감한 부분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회원들이 감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다면, 레슨을 받았을 때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더더더더 레슨을 받고 내가 감각이 선명해질수록 나의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팍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도달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신경계, 뭐 섬세한 감각계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로 등락을 하느냐, 변화를 하느냐,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우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라이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감각이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요. 우리의 몸에 빛의 양이랑 온도 있죠. 온도의 양도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 단번에 캐치하는 그런 시기가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사실 우리 몸에 있어서는요, 생존의 신호로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존의 신호로 느낀다라는 것은 이제 여름처럼 활동하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절의 흐름으로 제가 전에 지난 라이브 때, 추석 즈음에 했을 때 라이브 때 병원년 얘기해드리면서 계절의 등락 얘기했었잖아요. 여름에는 막 활동적이야.
그리고 가을에는 그걸 다 수렴해, 정리해. 겨울에는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내년의 봄을 위해 도모한다. 요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장 발달의 사람의 과정, 삶이랑도 되게 유사하고 라이프 사이클이랑도 되게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의 양과 온도 자체가 변화한 겨울에 무엇인가 에너지를 비축하라라는 명령으로 내 몸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양을 막 아침 뭐 5시에 해를 뜨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녁 뭐 8시까지 해를 잡을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대신에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 안에서 심리적인 햇살을 좀 띄워봤으면 좋겠다. 요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향을 주로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이자 이 웰니스 강사이다 보니까 향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왜 우리의 몸은 유난히 겨울철에 그리고 요 계절에 더 무거워지는가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것들, 수면을 조절하는 거, 식욕을 조절하는 이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사람 기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약물로서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전구체를 좀 많이 만드는 그런 영양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또는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얘를 제대로 못 써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을 잘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끔 세로토닌 재흡수제라고 하는 이 약들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뭐 약사 아니면 의사분들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얘네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이유 그리고 영향을 주는 게 왜 계절에 영향을 받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몸 안에서 생성이 되려면 사실 햇빛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햇빛을 잘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 활동하는 시간대, 일조량이라고 하는 부분들, 햇빛에 노출되는 양이라고 하는 것들과 일조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햇빛을 내가 받았어요 라고 하면 나의 손과체에서는 멜라토닌도 만들지만 얘네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세로토닌도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햇빛이라는 게 눈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뇌에서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한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초겨울이나 지금 겨울처럼 온도가 낮아지고 조도 자체도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면 세로토닌도 감소한다. 요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제대로 그 역할을 안 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요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울, 아니면 무기력감, 그리고 단계 땡겨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성분들 PMS, PMDD 겪고 계시는 분들의 주 증상이랑 겹치지 않아요? 주 증상이랑 되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하나 탁 미리 캐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세로토닌, 빛, 일조량, 햇빛 보는 것들이 여성분들의 PMS, PMDD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요렇게 하나 말이죠. 그러면 빛의 결핍으로 인한 세로토닌 저하가 내 몸을 되게 묵직하게 만들어요.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추위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추위를 느끼는 건 사실 촉각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촉각에 대한 부분들, 초민감자 분들은 당연히 촉각이 예민합니다. 지금 이제 원고가 다 마무리가 돼서 조판 안 치고 있고 육문하고 있는 작업 중인데 초민감자 그 전자책 그리고 초민감자 텀블벅 요거를 제가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이 써드렸거든요. 이 초민감자 경향을 가진 분들은 촉각이 굉장히 민감하다. 촉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옷에 있는 택 자체도 새 옷에 붙어 있는 택도 또는 내가 까슬까슬 뭔가 불편한 이런 섬유의 느낌도 되게 예민하게 느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초민 남자뿐만 아니고요. 그냥 여성이라면 사실 차가운 공기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내 몸이 순간 움찔하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움츠러드는 것들은 내 몸을 보호하려고 움츠러드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서 있는 수용체, 감각 자극체, 촉각들이 확 긴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 몸이 긴장을 하게 되면 나의 뇌는 지금 안전하지 않네 라고 느끼게 된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뇌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꼈다면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 몸이 대비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다. 근육을 수축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겨울철에 이렇게 내가 어깨가 올라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목 뒤나 승모근 있는 데가 되게 뻣뻣해지고, 그리고 이를 나도 모르게 악물고 있네라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음, 맞아요. 부정적이죠. 맞습니다. 반가워요, 엘레님.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몸이 긴장되는 것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우리 원래 통증이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이나 우리 강사들 그거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처음에 필라테스를 접한 사람들이 한 50% 이상은 내 몸을 안 아프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시작했잖아요. 그쵸? 내 몸이 안 아파지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시작했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네,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긴장, 아픔, 통증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회원님들 지금 엘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 많죠. 혈관도 긴장해서 수축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분명히 내 회원이 지난 가을까지는 레슨 받고 되게 좋아졌는데 요번 달 들어서 아픈 데가 많대. 그리고 요번 달 들어서 되게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아 지금 이분이 계절의 영향을 직격적으로 타고 있구나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분은 자고 일어났을 때부터 되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았었던 그런 상태가 되기 쉽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저도 그래요. 저도 원래 만성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렇게 필라테스랑 아로마랑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레슨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는 건데 다시 이제 청골 쪽이 이렇게 꽉 잡히는 그 느낌 있죠. 엉치가 시큰시큰 묵직묵직 뻣뻣 요런 느낌? 그런 걸 딱 느끼면 아, 내 몸 또 도루묵이 탑을 됐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말고 날이 추워졌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불편해 아파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를 내 몸이 잘못됐어가 아니고 그냥 요게 이슈겠네, 이유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긴장이 막 높아져요. 그럼 긴장이 높아지면 처음에 딱 레슨이 시작이 됐을 적에부터 활동적인 운동을 하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말단부를 좀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또 추가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라이브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우리 심화반, 유로아로마 심화반 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같이 지금 이제 3학기까지 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차크라라고 하는 이론 자체도 내 몸 안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혈액과 에너지, 산소와 그리고 영양분들이 잘 공급이 된다라는 그 메커니즘은 같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 이 계절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무언가 되게 멍해질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차크라적인 관점으로 아유르베다적인 관점과 차크라적인 관점으로 봤을 적에 불균형이 생기기 되게 쉬운 시기다. 이렇게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멜라토닌도 지연되죠. 헬로 30님 반가워요. 오늘 또 늦게 끝나시나 했어요. 네. 자,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 이 친구들의 이제 분비가 촉진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해 떠야 할 아침에도 여전히 밖이 어두워요. 그러면은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고도 더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는 거야, 늦잠을. 그래서 내가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들어. 5분만 더 알람 끄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상태를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해지고요. 활동 의욕이 없는 저각성 상태에 머문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때, 우리가 같이 교육을 강의를 제가 해드릴 때, 제 지식을 나눠드릴 때 이 얘기도 있었죠. 멜라토닌이 많으면 좋다 나쁘다. 너무 멜라토닌이 많으면 좋다 나쁘다. 멜라토닌 많은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멜라토닌이 내 몸에 많이 충분한 거 이상으로 많아졌어요. 근데 멜라토닌이 너무 많으면 통증을 느껴요. 아파요. 두통도 생기고요. 우울감도 생기고요. 춥고요. 현기증도 생기고 위장장애도 와요. 그래서 그 멜라토닌을 너무 많이 사용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요새 영양 보조제로 되게 멜라토닌 많은데 적절하게 좀 섭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적당한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좋다 요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특히나 제가 항상 이 얘기도 해드리죠. 영양제 너무 좋은데 내 몸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있다면 건강하다면 진짜 막 갑상선을 절제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는 이런 것처럼 외부에서 무언가를 섭취해야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내 몸에서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햇빛으로 영향을 받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 저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멜라토닌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어떻게 된다? 멍해진다. 그래서 동공이 풀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졸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명상을 잠깐 하던지 잠깐의 한 5분 정도의 낮잠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겨울철의 무기력함, 겨울철의 우울함, 겨울철의 뭔가 공허함과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우리 이제 수강생 분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되게 왜 나는 이번 연도에 한 게 없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만 스탑.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11월 달이 되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막막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계속 이어나가면 된다. 끊이지 않고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게 나의 내면에 작은 모닥불 같은 난로 그리고 쨍쨍한 태양으로 내 몸에 영향을 좀 주기를 바래요. 마이 11월 맞거든요. 갈등도 되게 많아지고요. 다툼도 많아지고 스스로 땅굴 파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땅굴 파시는 분들을 이렇게 저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땅굴을 파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좀 잘 안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럴 때 내 스스로 야, 너 해야 돼. 이러면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요거가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미 뇌가 저각성 모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변연계에 직접적으로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그거를 향기가 그 역할을 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헬로30님이랑 LL님이 우리 서산 원장님이죠. 두 분 다 해월생이잖아요. 해월생. 살아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피곤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살아나는데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저 지금 이제 계속 스레드 하면서 우리 헬로30님 글 올려주시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번에 아로마 테라피 그거 하고 나서 너무 완전 의욕적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뿌듯하다. 너무 뿌듯하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은느님 살아나고 싶어요. 엘렐님은 너무 피곤해요. 엘렐님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 하루에 수업을 몇 개를 하는데. 어, 일을 되게 잘 풀려서, LL님도 그렇고, 헬로상공님도 그렇고, 뭔가 이제 본인이 태어난 그 딱 시기에, 태어난 달에 잘 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대신에 컨디션 관리 두 분 다 잘하시기 바란다. 요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은느님 같이, 뭔가 이렇게 막 지금 살아나고 싶어, 의욕을 더 높이고 싶어 라고 할 적에 대부분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알려드렸잖아요. 시트러스 계열 좀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쵸? 뭐 버가못, 레몬, 스위트 오렌지 얘네 세 개만 블렌딩 해도 좋아요. 우리가 그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요 화학 구조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잠깐씩 얘기를 오늘 뭐 가능하다면 알고 싶다면 제가 그냥 모르는데 얘기해 드리면 이건 너무 TMI인 것 같아서 라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레모나 먹으면 우리 몸 어때요, 여러분? 비타오백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타민 C의 역할을 이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후각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비유를 해드리면. 그러면 새로 블렌딩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 이 리모넨이라고 하는 게 내 몸의 후각 수용체에 딱 작용을 하니까 모노테르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내 몸에 영향을 줘서 저각성 상태야. 이렇게 다운돼. 그러면 높여줘. 스탠스를 높여야 돼. 치열업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열업을 해주면 세로토닌이랑 도파민 얘네를 긍정적으로 좀 높여주는데 영향을 준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파민 수치가 적절하게 활성이 되어야 사람이 목적성을 갖고 막 뛰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요 시트러스 아이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되게 삶에 의욕이 없어서 깔아앉는 사람은 조 세 가지를 1대1대1로 비유를 해서 블렌딩하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로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햇빛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뇌에게 있어서 변연계를 탁 자극해서, 이거 되게 상큼하고 좋은 향이야 라는 걸 느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액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더 좋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버가몬, 레몬, 스윗 오렌지 이 친구들은 기분 조절 회로에 직접 작용한다. 맞아요. 겨울에 귤이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계절에 근데 여기 이 브런치의 요 파트, 요 칼럼에서는 만다린 얘기를 안 해드리긴 했는데 만다린이 딱이에요. 사실은 겨울엔. 겨울에는 만다린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다.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요것도 하나 볼게요. 아까 우리가 촉각이라고 하는 거, 피부 촉각이 우리는 민감하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저랑 인연을 맺고 있거나, 저의 강의를 들으셨거나,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거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내가 감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명료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 구분 자체가 되게 뛰어나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지면 긴장한다 그랬잖아요. 이 긴장하게 되면 몸이 웅크러지죠. 웅크러지는 몸들을 좀 깨우기 위해서 내가 가온 오일이라고 제가 보통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가온, 온도를 가해서 높여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온, 혈액순환을 촉진할 때,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블렌딩 예시를 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저, 블랙페퍼, 시나몬과 같은 스파이시 계열의 오일들이 몸을 좀 따뜻하게 덮이고 혈액순환을 좀 좋아주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저랑 또 신규 새로 인연을 맺으신 수강생분 한 분이 계시는데 원장님인데 그분도 수족 냉증이 좀 심해요. 수족 냉증이 심해가지고 회원님한테 이렇게 핸즈온을 딱 이렇게 뭔가 잡아주거나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죄송할 정도로 손발이 차가우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럴 적에는 뭐 넘맥이나 블랙페퍼 같은 거 요런 거 사용하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반신욕이나 족욕할 때 요 친구들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단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얘네는 앞에 버가못, 레몬, 스윗 오렌지와 같은 오일들은 실제로 블렌딩을 해서 피부에 도포했을 때 용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용량을 그대로 수용하셔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진저나 블랙페퍼나 시나몬이나 하는 요런 오일들은요. 그 용량을 똑같이 해서 피부에다 사용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향을 맡는 건 똑같이 1대1대1 비율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시나몬이고 스파이시하잖아요. 그리고 가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부의 자극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블렌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진저 한 방울, 블랙페퍼 한 방울, 시나몬 한 방울 요렇게 쓴다라고 했을 적에 똑같이 버가못, 레몬, 스윗 오렌지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블렌딩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거의 앞에 얘기했었던 저 시트러스 아이들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강력하면 우리 핫팩을 붙이고 있어도 저온 화상 입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얘네는 조금 약한 농도로 쓰는 게 좋다. 그러면 반신욕 족욕할 때 풀어주면 좋은데 약하게 써라. 4분의 1 정도 함량으로 쓰시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반신욕 족욕 얘기가 나와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반신욕이나 족욕할 적에 우리가 그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오일을 똑똑 떨어뜨리시는 분들도 많죠. 예전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피부 자체가 알러지 반응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모공이 열려요. 그쵸? 모공이 열리고 땀샘도 열려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기존에 평범하게 그러니까 입욕을 하지 않았었던 피부보다 훨씬 더 얘가 흡수율이 높아져요. 자, 그럼 흡수율이 한 30% 높아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상황에서 진저나 블랙페퍼, 시나몬 이 친구들을 그냥 원액을 욕조에다가 풀면 얘가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똑똑똑똑 하는 경우가 있어. 제가 전에 멜리사한테 한번 데인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이렇게 딱 떨어뜨렸어. 근데 오일이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다닐 뿐인데 내가 입욕을 하러 딱 들어가면 이 피부에 원액이 그냥 딱 닿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흡수율은 30%더 높아. 근데 원액이 닿았어. 그러면 알러지 반응이 3배, 4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과 기름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매쟁이처럼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매개물을 하나 넣는 게 좋은데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솔트, 소금. 근데 이제 이 솔트 소금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소금에다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드리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김장할 때 쓰는 소금 있잖아요. 천일염. 거기에다가 이제 떨어뜨려 갖고 그걸로 쓰시는데 그것도 좋긴 한데 저는 히말라야 솔트 같은 거 요새 되게 암염 같은 거 되게 싸잖아요. 그거 하시는 게 조금 더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반신욕 할 적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천일염 같은 경우는 신한소금 그러면은 이 신한소금 같은 거에다 넣어서 해면 나는 절임 배추?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히말라야 솔트로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소금이 만들어지는 그게 다르잖아요. 저 천일염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바닷물을 이렇게 가지고서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트륨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죠. 비싸. 아이고, 비싸요, 비싸요. 요새 소금값이 얼만데. 20kg짜리 한 푸대 살 때 옛날이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 비싸거든요. 어찌됐든, anyway. 어찌되었던, 이 나트륨이 높은 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 말고, 히말라야 솔트는 어디서 나와요? 암염이죠. 산에서 이렇게 돌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 안에는 천일염보다는 마그네슘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그거 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근육통을 풀어주는 마그네슘 크림 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게 근육의 긴장도나 경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욕할 때 쓸 솔트는
천일염보다는 마그네슘이 조금 더 높은 히말라야 솔트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입욕을 했을 적에도 좀 더 좋다. 피부에 좋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제가 뭐 소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 있고. 맞아요. 마그네슘 드시면 잠이 또 잘 올 수 있는 게 몸의 긴장도가 좀 풀리잖아요. 과각성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어, 어.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그네슘을 뭐 입욕할 때 넣어라 이건 아니야. 그거는 또 안 돼. 그래서 적절하게 대체해 줄 수 있는 중매물로서 히말라야 솔트 같이 쓰셔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얘네들을 사용을 했을 때 향만 맡아도 사실은 혈액순환이 촉진되죠. 워밍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의 혈류를 증가시켜요. 근데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서 진짜 손발이 되게 따뜻해졌거든요. 왜냐, 예전에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한 중반기까지는 손이 진짜 너무 차가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손이 막 건조하고 차갑고, 잡았을 때, 어이, 차가워, 이런 느낌을 좀 느꼈었었는데, 지금은, 저희 신랑보다 훨씬 더 손이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무슨 살아있는 핫팩 이런 느낌으로 따끈따끈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효과적인 부분으로서 저는 이 친구들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들어와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시나몬 진짜 없을 수 있거든요. 블랙페퍼랑 넛맥을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블랙페퍼, 넛맥, 뭐 프랑킨센스 같은 걸 쓰셔도 됩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몸에다가 작은 난로를 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무기력하다라고 하면 요 친구.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네요. 버가몬 레몬 스윗 오렌지랑 진저 블랙페퍼 시나몬 하면 완벽한 겨울나기 오일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뱅쇼 드셔보신 분. 뱅쇼. 뱅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따끈따끈하게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얘네들 다 블렌딩하면 무슨 느낌이냐면요.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모닥불, 뭐 벽난로가 있다면 벽난로에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딱 뱅쇼 먹었을 때 뭔가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왜 뱅쇼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와인의 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맞아요. 몸에 열이 좀 뜨끈하게 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뱅쇼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뱅쇼를 되게 많이 끓여 먹는데 오렌지 들어가고요. 뭐 클로버버드도 들어가요. 그리고 블랙페퍼나 시나몬 같이 들어가서 요 친구들로 같이 블렌딩 하시면 크리스마스 블렌딩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향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블렌딩을 해놨어. 이네일러가 있으면 이네일러를 맡으면 되고, 로론이 있으면 로론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룸스프레이로 이런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룸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밤에 자기 전에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아침에 하셔도 괜찮다라고 봐요. 제가 이제 강의가 되게 많을 적에는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각성되어 있어서 못 자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막 이게 뇌가 막 빡 이렇게 각성돼서 흥분한 상태면 오히려 요 위에 요 친구들 있죠. 얘네를 쓰면 또 각성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되게 좀 재밌는 이유인데 너무 올라가잖아요. 하이텐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막 하이텐션이면 더 하이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 자체는 한계가 딱 있잖아요. 한계가 딱 있으니까 그 역치까지 팍 치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툭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막 과각성 돼서 잠이 안 올 때 저 친구들을 쓰거나 제가 이제 특화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페퍼민트를 요렇게 그 마스크 그 스티커 있죠? 거기에다 떨어뜨리고 잠옷에 붙여. 그리고서
맡고 있어. 그러면 이러다가 하고 자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처럼 이제 강의를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자기 전에 진짜 이렇게 과각선된 상태일 적에는 마스크 앞쪽에다가 페퍼민트 한 2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리고 쓴 상태로 자요. 그러면 진짜 몸이 확 가라앉아. 그래서 편안하게 숙면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살이 들렸어요. 오히려 나른하게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건 이번에 언제 느꼈냐면 토요일 날 밤에 라이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라이브라 가지고 강의였었어 가지고 되게 긴장을 이번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 9월 달에 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때 몸이 막 심장이 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와서 막 이러는 것처럼 소리가 막 들려. 그 정도로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 막 욱신욱신거리고 힘들고 숨이 잘 막 이러고 있고 밥을 먹는데 펴서 밥을 못 먹겠는 거 있죠. 얘가 엄청 교감신경이 항진했던 거야. 그때 뭐 했냐면 마스크에다 떨어뜨려서 빡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가 밤에 10시 반에 강의를 했었어야 했고 몸에 그 막 과각성된 상태가 12시 낮 12시부터 계속 그랬던 거라서 일단 어영부영 밥을 먹고 마스크에다가 떨어뜨려서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 이러고 있었더니 3시 정도 됐나? 심박이 미친 듯이 뛰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강의 되게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히려 과각성인 상태에서는 역치를 낮춰줄 수 있게끔 각성되는 것들을 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로넬라 오일도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얘가요, 시트로넬라에는 오히려 그 각성제 역할도 해주지만 여기 안에 있는 알데히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내가 과하게 중추신경이 과항진되지 않도록 치면 그거야. 야, 너 나대지 마.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시트로넬라예요. 그래서 시트로넬라랑 베티버랑 유사하게 좀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벽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 시트로넬라가 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제가 벽과 또 써놨었죠. 그래서 레몬그라스 팔마로사의 느낌으로 시트로넬라를 보시면 돼요. 이 벽과 식물에 대해서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요거 한번 바라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있는 거. 요 시트랄 성분이 시트로넬라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농축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깨울 수 있고 정신을 명료하게 해줄 수 있고 활력을 좀 넣어줄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나 뵙는 요즘 많은 분들이 다들 스스로가 만든 틀에 나를 끼워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내 입 밖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얽매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무언가 행동하고 싶고 액션하고 싶다면 의도를 세워서 리추얼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뇌라고 하는 게 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죠. 조건 형성에 능숙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라고 의도를 좀 세우시면 좋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의도한 바로 이 향으로서 무엇인가 만들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 향을 맡으면 향을 맡을 때마다 그 의도했던 목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내면의 따뜻함, 따스함을 켜는 향기 솔루션이라고 해놨는데 멜라토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적절하게 분비되고 적절하게 소진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멜라토닌이 너무 많아. 그러면 무기력해져. 이렇게 깔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블렌딩 레시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의 각성 스위치를 좀 켜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멍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거 있죠. 되게 사람이 하루 종일 멍해. 요런 것들을 걷어내고 햇살 신호를 좀 보내서 기분을 즉각적으로 좋게끔 만들어주는 레시피 중에 하나예요. 버가못, 페퍼민트 두 가지 섞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페퍼민트를 좀 잘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뭐 가능하다면 콘민트로 저는 요즘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버가못이 신경 안정이랑 기분 상승 효과를 동시에 지닌다, 아침 불안감을 다독인다라고 했는데 요거 얘기했죠. FCF 사용 제품 사용 권장이라고 해놨던 건 뭐냐면 이 버가못을 썼을 때 버가못 버갑텐 프리라고 하는 이 버갑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얘가 버가못이라고 하는 게 압착해서 추출하는 거다 보니까 이 껍질에 들어가 있는 버갑텐이라고 하는 쿠마린 성분이 있어요. 근데 얘가요. 과민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 원액을 피부에 바르고 햇빛에 노출이 되면 피부가 발진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버갑텐을 수증기 중류로 제거하는 상품이 FCF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그냥 사용하는 목적으로 FCF 사용을 권장한다 그랬고 그냥 버가못 오일 있으면 버가못 오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버가못 플러스 민트 같이 쓰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버가못이랑 콘민트거든요. 얘네 두 개를 좋네요. 버가못 갖고 계시면 버가못 두 방울이랑 콘민트나 뭐 페퍼민트 갖고 계시면 페퍼민트 한 방울 2대1 비율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의 안개를 깨워서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블렌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가운 몸의 순환을 촉진하는 거 활동 모드로 전환하는 건데 진저랑 오렌지거든요. 진저랑 오렌지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굳어있는 근육을 이완시킨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활성화 에너지를 만들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얘네 두 개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윗 오렌지랑 오렌지랑 진저도 블렌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진저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진저 한 방울에 오렌지 세 방울 정도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진저 한 방울에 오렌지 세 방울? 그러면 몸이 되게 따끈따끈해집니다. 지금도 이거를 향을 진저 하나에 오렌지 셋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을 지금 맞춘 거거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시향제에다가 향을 묻히셔도 되고 저같이 조금 코 가까이 너무 갖고 오진 말고요. 요 정도로 하셔가지고 캡에 있는 향을 맡아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막 이렇게 들이대면 안 돼. 요렇게 조금 갖고 오셔서 손가락 2개 정도나 하나 정도 거리 두시고 맡으시면은 블렌딩 할 때 도움을 되게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1대1. 두 개가 같은 위치가 1대1. 뚜껑 한 캡 정도 거리면 1대2. 이 정도면 뚜껑 3개 정도의 거리면 1대3.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만드시면 혈액순환 따끈따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 지금 코 안이 되게 따끈따끈해졌어요. 그렇게 하나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 아까 우리 헬로30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감사 긍정은
결과를 현실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 뭐라 그러죠? 입찬소리 하는 사람들 걸러내셔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매사에 다 비관적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향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사이비 같으니까 걸러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시니컬하게 저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틱틱거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걸러야 돼. 왜냐면 나 스스로 부정적 예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한 하루를 만들게 만드는 게 상대가 얘기한 말 한마디 때문이라면 그 사람들이랑 거리를 좀 두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무기력한 하루를 만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체의 톤을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망한 하루인데? 라고 생각하면 망한 하루로 가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내가 예언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버거운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좋은 순간을 찾을 거야, 요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만 어떻게 어울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적절하게 거리두기를 하거나 적절하게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걸러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긍정적 의도를 셀프로 아침에 세우시는 게 좋겠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자몽과 로즈마리 진짜 좋죠. 자몽이랑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비율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볼게요. 자몽 톡 쏘고 상쾌하고 쌉쌀하잖아요. 거의 저희 본원에서 우리 배우시는 아로마 테라피 배우신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오일들은 자몽이 되게 달큰하죠. 되게 달콤해요. 그레이프 프룻, 요게 되게 달큰한데 얘를 1대1로 하셔도 돼요. 부정적 예언을 깨려면 1대1 또는 로즈마리 2대 그레이프 프룻 자몽 1,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해맑은 사람이 되고 싶어, 세상의 시름과 상념을 없애고 싶어 하면 그레이프 프룻 1, 2대 로즈마리 1, 요렇게 블렌딩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우리 라이브를 듣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저희 1호 아카데미 원데이 클래스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향을 맡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2대1로 로즈마리 2대 그레이프 프룻 1로 하라 그랬냐면, 로즈마리가 뇌를 좀 명료하게 만들거든요. 뇌를 명료하게 만들다 보니까 내가 혹시나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좀 제거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로즈마리의 역할이에요. 기억의 허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되니까 로즈마리 2대 자몽 1, 요것도 좋고요. 자몽 1대 로즈마리 1,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의 주체성 그리고 긍정적인 의도, 요런 것들을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거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거의 1시간이 다 됐네요.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크가 오류가 나가지고 그거 이제 처리하느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요 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시간이 이게 딱 맞춰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해가 짧아지고 날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가 단편적으로 봤을 적에는 계절의 흐름에 있어서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움츠러드는 시기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의 일생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살면서 이런 시기들은 다 존재하잖아요. 웅크러들고 뭔가 되게 추워지고 마음이 쌀쌀해지고 그러는 시기가 오겠죠. 근데
요거 하나만은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시기가 평생 가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시기를 다 지날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긍정 의도를 가지시고 버텨주셨으면 좋겠고, 그 시기를 이제 막 탈출하고 계신다면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왔다라고 하셨다면 수고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 아로마로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맞아요. 그래도 봄은 와요. 제가 23년도에 제일 힘들었고요. 23년도에 제일 힘들었고, 그런데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올 때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봄은 오는구나. 요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봄이 와요. 내가 아무리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 억가를 당해도 봄은 와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그 봄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매몰이 됐다면 향으로 치얼업을 하시고 심리적인 햇살을 맞이하시길 좀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오죠. 인생에 있어서 봄은 당연히 와요. 그게 이제 늦냐 빠르냐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겨울도 괜찮아요. 우리 해월에 태어나신 두 분은 겨울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겨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뭐라 그래요? 보통은 이제 명리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해월생은 임수용신이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잘 안다. 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면만 보면 되게 나쁘게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다른 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되게 좋은 게 많아. 그래서 다들 화이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늘 봄만 있을 순 없어요. 늘 봄만 있으면 사고 칩니다. 생명의 시작을 앞뒀잖아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할 거야. 그 생각의 그 흐름들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만큼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겨울이라 눈치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잘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생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뭐 대운이 역행이신 분들은 반대 계절로 가기 때문에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겨울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순행 대운을 겪고 있으면 겨울을 지나서 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도 나는 봄을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저같이 가을에 태어났는데 순행이다? 그러면 겨울을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겨울을 향해 간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저한테 있어서는 겨울에 지나서 봄을 향해 가는 거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존력이 뛰어나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그게 내가 23년도에 제가 되게 힘들었다 그랬었잖아요. 그 힘듦이 없었으면 기고만장했을 거야. 기고만장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헬로 삼공님 이제 봄 대운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래서 우리 모두 화이팅이다. 누구에게나 봄은 온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최종점 정울정에 향하는 시기는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항상 저희가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저녁 8시에 하니까 지난주 라이브는 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재미가 없어서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저녁 10시에 한번 해보자 하고, 아마 12월부터는 목요일마다 저녁 10시에 강의가 있어서 화요일에 하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 할 수 있다면 격주로 똑같이 화요일 날 라이브를 하는 걸로.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로워. 나 혼자만 얘기해. 맞아. 저와 이렇게 인연이 닿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시간대가 레슨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짧게라도, 30분이나 50분이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켰습니다. 이렇게 시간 10시 괜찮아요? 화요일 8시 반 퇴근? 10시가 나을지 8시 반이 나을지 제가 오늘 끝나고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투표를 올려줄게요. 올려줄 테니까 한번 의견 얘기해 주세요. 화요일 날 10시 반 퇴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는 또 내일 크리스마스 블렌드를 또 배우러 뱅쇼 블렌드 막 이런 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또 부천 가봅니다. 그래서 갔다가 또 인사이트 많이 받아서 우리 같이 얘기를 또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